자, 그럼 변수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회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베타가 있고, 베타가 이제 프라이어, 노멀 프라이어에서 나옵니다. 베타 제로, 그리고 이제 B 제로. 그래서 보통 베타 제로는 보통 0으로 많이 주어지죠. 정확하게 말하면 0인데 0으로 된 K by 1 벡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B 제로는 뭐 K by K 매트릭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큰 값입니다. 그죠?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큰 값이고 오프 다이고널은 제로고,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이제 인버스 갬마에서 나오죠. 알파 제로 나누기 2, 델타 제로 나누기 2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비로소 베타와 시그마 제곱이 주어져 있을 때 y는 정규분포 평균이 뭐냐면 x 곱하기 베타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곱하기 아이덴티 매트릭스인 이런 정규분포에서 y가 생성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선형회귀 모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변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택이라는 거는 일단 선매 변수가 기본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매 변수가 하나인 게 아니라 x1, x2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xk 많은 거죠. 사실 대부분의 거시 변수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거시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균형에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가 그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에서 영향을 받아요. 사실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그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통계적으로 유형이 뭔지를 알기 힘듭니다. 사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모든 거시 변수가 다른 거시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건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수 변수가 성장률이다 사실 하면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무지하게 많죠. 하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단 정수 변수가 거시 변수인 이상 그 변수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되게 많고, 하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건 적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측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 인과관계보다는 사실 정보력이 중요한 거라서 사실 정보력이 있는 변수를 발라낼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우리가 파스모니어스 한 모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스모니어스한 모형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simple and correct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맞다는 소리는 간단하면서도 missing variable은 없어야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런 걸 할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변수 선택이에요. 이 변수 선택이라는 거는 이 많은 수의 설매 변수, 기본적으로 k는 큰 숫자입니다. 많은 수의 설매 변수 중에 통계적으로 유효하단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닌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거나 중요한 변수를 골라내주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수 선택을 적용하는 모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모든 모형은 우리가 DGP로 이해할 겁니다. 먼저 갯마 K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갯마 스몰 K, 얘는 이제 베르누이 분포, 그냥 B라고 쓰고, 그리고 베르누이 분포면 그 아웃풋이 1 아니면 0이잖아요. 이 P는 이제 probability인데 갯마 K라는 놈이 1의 확률이에요. 1의 확률이고, 당연히 이제 갯마 K가 0일 확률은 1-P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갯마 K라는 놈이 이 베르누이 분포에서 나옵니다. 모든 각각의 K에 대해서 K가 1, 2 해서 대문자 K까지, 그래서 각각이 독립적으로 대문자 K만큼의 갯마가 나와요. 자, 그러면 베타 K 기분 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주어지냐면 갯마 K가 주어지고요. 또 뭐가 주어지냐면 B0라는 것과 B1이 주어져요. 사실 여기 이제 B0, B1 썼지만 원래는 쓰면 안 됩니다. 일단은 지우겠어요.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리고 얘 분포는 어디냐면 갯마 K 곱하기 노멀의 평균이 0, 분산이 B1
더하기 1 빼기 갬마 K의 노멀의 0의 B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B0, B1은 당연히 하이퍼 파라메타죠. 그리고 B1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커요. B0보다. 물론 B0도 양수긴 양수죠. 하지만 이 B0는 기본적으로 0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고요. B1은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그냥 B1이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쓰던 그냥 그 선형회계에서의 분산 있죠. B0, 대문자 B0 들어간 놈이 바로 이제 B1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B0는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0.0001 이런 거죠. 양수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갬마가 1이면, 만약에 갬마가 1이라면, 만약에 갬마 K가 1이라면 이제 베타 K의 그 분포는, 베타 K의 분포는 이제 노말의 0, B1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갬마 K가 0이라면 베타 K 기분 갬마 K가 0이라면 얘는 노말의 0 B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만약에 갬마 K가 1이라면 베타 K는 사실은 이 분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B1은 큰 값이니까 이 베타 K는 0과 거리가 멀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반면에 베타 K가 0이라면 얘가 굉장히 0에 가깝기 때문에 0.00000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때 나온 베타 K는 0에 굉장히 가까워요. 즉 달리 말하면 갬마 K가 1이냐 0에 따라서 베타 K가 큰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절대값 측면에서 큰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작은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갬마 K가 0이라면 베타 K는 0에 굉장히 가까운 거, 아니면 사실 거의 0에 너무 가까워서 설매 변수가 Y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XK라는 설매 변수가 중요하냐 안 하냐는 이 XK가 Y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 없냐에 결정되는 거죠. 그 영향이 바로 베타 K입니다. 그죠? 그러면 베타 K가 0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바로 갬마 K가 되겠어요. 따라서 이 갬마 K라는 일종의 인디케이터 펑션인데, 인디케이터 펑션입니다. 이게 갬마 K라는 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정해주는 값이고요. 또 달리 말하면 얘를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inclusion 인디케이터 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 K가 0이라면 사실 XK라는 건 저 선형회계식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베타 K가 1이라면 그 선형회계식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갬마 K라는 거는 각 설매 변수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이제 결정해주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얘는 관측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갬마 K라는 놈이 먼저 베르누이 분포에서 나오고요. 그러면 이 갬마 K가 생성이 되고 나면 두 번째로 베타 K가 생성이 돼요. 모든 각각의 스몰 K에 대해서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이제 베타가 이제 프라이에서 나오겠죠. 결국에는 세 번째는 이제 시그마 제곱. 이 시그마 제곱은 세 번째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패러렐하게 그냥 베타와 갬마와 관계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얘는 이제 생성되는 겁니다. 프라이어 분포에서.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비로소 Y가 생성이 됩니다. Y는 그냥 우리가 아는 선형회계식에서 나온 것 똑같아요. 노말의 X 베타 시그마 제곱 아이덴티 매트릭스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베타라는 놈은 늘 그렇듯이 이제 베타들의 베타 1, 베타 2 해서 베타 K로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어떤 베타들은 갬마 값이 따라서 0에 가까운 값이에요. 0이 너무 가까워서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좀 거리가 있는, 0보다 꽤 거리가 있는 그런 값을 가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는 전적으로 갬마 K에 결정되는 거고, 이 갬마 K는 전적으로 이 베르누이 분포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각 변수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가 결정이 되고 랜덤하게 결정이 되고 랜덤하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럼 중요하다면 그 중요한 변수가 y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도 이제 확률 변수로 생성이 되고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얼마 영향이 가까운지 기본적으로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돼요. 0에 아주 0에 가까운 값으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y가 비로소 각 x로부터 이제 베타만큼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된다는 소리죠. 물론 이런 오차항도 존재하고요. 이게 바로 이제 variable 셋이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형으로부터 우리가 샘플링 할 걸 한번 나열을 해 보도록 하죠.